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씨가, 이낙연 당선자죠. 종로구 당선자가 3월에는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9.7%였습니다. 그런데 40.2%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3월 조사에서는 19.4%로 2등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6%로 떨어졌습니다. 6%. 그래서 4등이 되었습니다. 3등은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13.6%에서 14.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는 3월 조사에서는 4.5%였는데 이번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7.6%를 차지해가지고 황교안 전 대표를 앞서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씨의 급부상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등 이낙연, 2등 이재명 다 쪽 문재인 진영입니다. 3등 홍준표, 4등 황교안 큰 차이로 지금 우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곧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레임덕도 예상이 되고 과연 이낙연 후보로 당선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아마 설왕설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 이낙연 후보의 강점은 총리를 지냈고 이번에 황교안 후보를 꺾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이념적 편향성이 문재인 극성 지지자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호남입니다. 이번 총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호남도 결집하고 경상도도 결집했는데 그 결집도가 호남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호남이라고 할 때는 호남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사는 호남 출신들, 경상도라고 할 때도 경상도 거주민 말고 외부에 사는 경상도 주민들, 그러니까 원적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입니다. 원적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출신이 약 3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남입니다. 호남이 약 25%입니다. 25%. 그런데 결집도가 호남이 훨씬 강합니다. 예컨대 호남이 90% 결집하고 경상도가 70% 결집한다면은 표수에서는 호남이 앞서게 됩니다. 자, 다음 대선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첫째 중요한 대목은 경상도의 결집도를 호남 수준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럴 만한 후보가 나와야 되겠죠. 꼭 경상도 후보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경상도의 결집도를 높인 다음에 충청도와 손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충청도로 하면 충남, 충북인데 이 충남, 충북을 합치면은 원적자가 약 16%입니다. 16%. 그러면 16% 플러스 경상도 32% 하면은 48%가 나오죠.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연대 구조는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반호남 연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반경상도 연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구도에서 승부가 날 건데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므로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경상도가 결집할 겁니다.
경상도의 결집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호남이 충청도와 손잡는다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번에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입니다. 충청도 후보를 만약 이낙연 호남 후보 대 경상도 충청도가 미는 충청도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면은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보입니다. 그럼 충청도 출신으로 지금 나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충청도 출신으로. 다선 의원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지금 5선입니다. 정진석. 그 아버지가 정승모 내무장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김종필 뭐 이런 계통의 신민주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고 그 지역구를 이어받은 분이 정진석 씨. 이분도 기자 출신이에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또 충청도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씨죠.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아직도 1년이 남았습니다. 모르죠. 그러다가 막 친문 세력의 압박으로 윤석열 씨가 밀려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치적 어떤 몸값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 씨의 입장입니다. 홍준표 씨는 2017년 5월 선거에서 약 25% 득표를 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41%를 받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선전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선전을 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확장성이 있느냐는 상당히 의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씨의 독특한 성격, 말이 아주 야무지지만은 또 거칠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돌파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는데 과연 두 번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 미국에서는 보통 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두 번 출마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드문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 김대중 씨는 3번 만에 당선이 되었고 김영삼 씨도 2번 만에 당선되었고 이회창 후보는 2번 다 떨어졌고 과연 홍준표 씨에게 또 다른 찬스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상도 후보라는 게 확장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이니까 변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수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구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이, 그 다음에 좌우 이념 문제 뭐 이런 게 혼재돼서 이제 돌아갈 것인데 2022년 5월 선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5월 선거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특히 경제, 지금 이런 식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폈을 때 2022년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마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